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딥러닝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추상화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만 늘 그렇듯이 심플하게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편을 시작해 볼게요. 1편에서 얘기했던 대로 인간의 하나의 신경세포를 그리고 그 신경세포들이 모인 신경망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만든 게 인공신경망이고 딥러닝이었습니다. 층이 여러 개인 구조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마지막으로 추상화된 정보를 학습한다 라고 했는데요. 기계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정보가 들어옵니다. 정보가 들어올 때 이 최초의 입력층이라고 하죠. 자, 한 부분에서 빈칸이 있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칸이죠. 여기서 정보가 들어와요. 본인이 자극받은 정보가 만약에 1이라고 하겠습니다. 1이라는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신경세포, 즉 노드 한 마디의 기준에서는 민감한 신경세포가 있고 둔감한 신경세포가 있는 것처럼 이 신경세포는 본인의 기준으로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은 정보의 곱셈의 숫자를 하나 합니다. W 라고 하는데요. 이 웨이트의 W입니다. 가중치라고 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면 민감한 세포라면은 큰 숫자가 곱해질 거고요. 둔감한 세포라면은 작은 숫자가 곱해지겠죠. 1보다 더 작은 숫자가 곱해져서 0에 가까운 숫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한 번에 이제 여러 개의 자극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몇 개가 더 있겠죠. 그것마다 다 다른 가중치로 W로 곱해져서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더했을 때 어떤 숫자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곱셈만 하면 숫자가 크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작아졌다 커졌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만의 약간의 그 조정을 하는 여기 비아스의 약자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는 숫자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더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신경세포가 받은 자극의 마지막 숫자인 거예요. 이 자극의 정도가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걸 1편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가진 기준, 이거를 다음 신경세포한테 전달할 만한 자극이다 하거나 또는 반대로 다음 세포한테 전달할 정도의 자극은 아니야, 그냥 무시할 만한 자극이야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는 0.7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0.7보다 컸으면 다음으로 정보 전달을 합니다. 1이라고 보내줍니다. 만약에 이거 기준보다 낮다라고 하면 정보 전달할 필요가 없어, 0으로 전달해, 1 또는 0, OX로 전달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만드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예를 위해서 이렇게 전달을 할게요. 이 신경세포가, 이 노드가 자극을 전달해주고, 자, 여기 있는 노드도 자극을 전달을 해줬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2층에 밑에 있는 아이를 보면 양쪽에서 정보가 전달이 됐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 군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두 군데의 빈칸이 있겠죠. 그럼 저기서 두 군데서 1이라는 숫자가 들어옵니다. 정보 전달이 된 거예요. 번쩍하면서 신경세포로 치면 번쩍하면서 자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 위에서 들어온 A라고 할게요. 밑에서 들어온 B라고 할게요. 얘가 B입니다. 그래서 각 받아들일 때 역시 민감하게 받아들일지 둔감하게 받아들일지를 숫자를 곱해서 결정이 나고요. 이 받아들인 숫자들의 총합을 해서 다 더한 숫자에 마지막으로 역시 약간 조정을 해줄 수 있는 B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 나름대로 본인이 받아들인 자극, 즉 정보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신경세포가 가진 기준대로, 그래서 이제 0.7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인 정보가 기준을 넘으면 역시 이제 다음으로 1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으로 아니면 0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2층을 다 거쳐서 가게 되는 거죠. 출력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선 두 군데서 봤죠. 두 군데서 봤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겠죠. 이 앞에 이것들을 A부터 B, Z까지 해서 이 수많은 들어온 자극들을 각자의 숫자대로 민감하거나 둔감하게 받아들여서 마지막 세부 조정까지 마친 숫자가 입력되게 됩니다. 이 숫자는 1이 아니라 0.71456 엄청나게 세밀한 숫자가 되겠죠. 이게 기준보다 높으면 강아지, 아니면 강아지 아님으로 결정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무수히 많은 신경망 사회에서 주어지게 되면 최초에 주어진 숫자가 1과 1.01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고 봤을 때 본래의 기계는 1은 맞고 1.01은 아닙니다라고 하던 게 이 딥러닝을 통하게 되면 이 미세한 차이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뀌어짐으로써 인간처럼 추상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상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판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학습시킨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 보여드린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민감하거나 둔감하게 받아들이도록 숫자를 곱하고 마지막에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숫자를 더해준다 라고 했는데요. 각 신경세포별로 이렇게 하겠죠. 처음에는 이거를 임의로 결정을 합니다. 마치 신경세포가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임의의 숫자가 이 곱하는 자리, W의 자리와 더해주는 자리 B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이 과정을 쭉 거쳐서 예를 들어서 0.715 이렇게 해서 기준을 넘어가는 이건 강아지야 라는 결론을 냈는데 답지랑 비교를 합니다. 자, 학습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답지, 방금 너가 본 사진은 강아지가 아니었어, 그건 강아지 아니야 라는 답을 보면 오답이네 라고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서 각 신경세포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자극의 정도를 결정하는 W의 값을 미세 조정합니다. 원래 만약에 이 숫자가 1.123이었다면 1.245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모든 신경세포들이 그렇게 미세 조정을 걸치고 나서 다시 그 다음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맞으면 그대로, 틀리면 다시 조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서 정답률이 가장 높아지는 숫자가 얼만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딥러닝의 학습입니다. 정리하자면 딥러닝은 신경세포처럼 모인 작은 수식들, 계속해서 보여드린 그 작은 수식들이 정돈된 숫자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의 자극을 수용하듯이 계산해서 다음으로 기준이 충족됐다면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도를 수정해 나가면서 학습을 하고, 충분한 학습을 거치면 그 받아들이는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대상을 추상적으로 사람처럼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딥러닝이 진짜로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최대한 간소하게라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딥러닝 2편이었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